자, 일단 필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한 두세 개 봐야 되죠. 첫 번째는 주사 맞아야 그 당시에 생기는 문제죠. 막 이게 멍이 든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게 필러가 재수 없어가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을 막히게 되면은 뭐 아주 심각한 경우는 실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 괴사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즉각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기 필러, 빨리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흡수되는 필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 쓰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100% 다 녹는다고 해도 몸이 다 흡수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추후에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뭐 그 부위 알러지 반응처럼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부었다든지, 근데 이런 필러들은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 식약청에서 인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 하다고 허가를 해놓은 정도로 안전한 물건인데도 아주 드물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필러는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맞는 부위가 옛날에는 팔자, 요즘 입술 이런 부위인데 요즘은 점점 코, 앞볼, 이마, 뭐 어디든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필러는 어디가 채우고 싶은 부위는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필러 부작용 사례를 이렇게 간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데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시술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부작용을 갖다가 치료하러 왔던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 끝에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좀 약간 피부가 이상해지는 경우를 갖다가, 그런 경우가 좀 제일 흔한 것 같긴 해요. 혈관의 부작용이 생기는 게 코 주변이나 뭐 그쪽, 그런 쪽에 많이 생기고, 이게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위에 시술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주사용이 아닌데도 실제로 주사를 하는, 예를 들면 화장품 성분 같은 것들인데 실제로 피내에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체 내에서 사용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검증된 필러조차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그러한 리스크가 훨씬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고, 면역 반응은 생길 수 있고, 근데 모든 필러 회사들이 그런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게 뭐죠? 넣었는데 안 예뻐.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다든지,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쁘자고 했는데 예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시술 테크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부위에 적합하지 않은 필러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필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전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필러를 맞았는지 몰랐는데 목에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그런 유가종이 생겨가지고, 그게 어떤 필러이냐를 찾는 그런 거를 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계속 남는 그런 필러 종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유가종이 생기는데, 진짜 그건 치료가 힘들더라고요. 목 라인을 따라가지고 다 동글동글하게 다 올라와서 빨개지고 그러는데,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치료하면서. 그러니까 필러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필러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더 환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필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필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필러에 대한 두려움,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으시면 필러는 굉장히 유용한 시술이거든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더라 라는 게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좀 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륨을 크게 채운다는 개념보다도 탄력을 좀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농도나 이런 것들을 안전한 쪽으로 해서 일단 하는 거, 그리고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즐이라 그래서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기는 또 위치가 또 있어요. 또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피하죠, 사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종류를 이용해서 그 부위는 부작용을 줄이고 어느 정도의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이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맞아본 것도 있고,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좀 맞아봤거든요. 맞아봤는데 잘 몰라요. 뭐 맞을 때는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팔자 주름도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하는 요 주름도 여기도 어느 정도는 필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레이저만으로나 또 다른 시술로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좀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